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체결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한 측근이 소녀상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양국 간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이제 100여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네.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도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합의행이 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지금까지 상황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예, 일단 재단을 설립하는 문제가 가장 커다랗게 진전이 있는 그리고 위안부 합의의 최종적인 실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은 정부 내에서 아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달 22일에 국장급 협의가 한일 간에 열렸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아마 실무적인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100일이 지났을 때 지금 최근에 소녀상 이전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결국 그 위안부 합의의 최종적인 관문을 통과하는데 마지막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100일의 현주소에서 진전은 없습니다만 네. 결정적으로 재단 설립이라고 하는 그 설립되었을 때 식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아마 관심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민변을 포함해서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지금 헌법소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결국 정부의 외교권이라는 것이 보호가 됐는가라고 네. 하는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을 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 측근이 소녀상 이전과 또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이 일종의 패키지로 이뤄져야 된다고 말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저희가 좀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됩니까? 네, 우선 그 하기우다라고 하는 분은 일본에서 아베 수상의 최측근이자 아베 수상의 심증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얘기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아베 수상의 아바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이 소녀상 이전과 재단 설립이 패키지다라고 네네.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수상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 BS 후지에서 대담 프로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질문도 보게 되면 10억엔 거출이 먼저인가 아니면은 그 소녀상 이전이 먼저인가 이 얘기가 질문에 나오면서 답변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현재 일본으로서는 어쨌든 재단 설립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확답을 얻고 싶어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제 재단 설립과 소녀상 문제는 전혀 별개다. 네. 소녀상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12월 28일 날 작년에 합의가 있었을 때부터 일본 신문에서는 벌써 소녀상 이전이 이미 전제이다라는 얘기를 보도를 했었고요. 1월 달에도 아베 수상이 국회에서도 결국 그 소녀상을 이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실상 그 일종의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분에서 재단 설립을 포함해서 위안부 합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은 왜 이렇게 그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현재 그 대사관 앞에 네. 일본 정부 즉 외교 사절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상징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는 얘기를 2011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소녀상이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굉장히 의미가 커졌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미국에서도 소녀상이 건립이 되고 네. 네. 한국에서 지금 각지에서 소녀상 건립 운동이 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본 정부로서는 소녀상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네. 이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베 수상의 업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만큼 그 상징성이 강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미국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보자면 사실은 미국에서 미 하원의 결의가 2007년에 있었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소녀상 건립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결국 미국 정부를 자극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미 관계에서도 일본이 군사적으로 안보 관계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특히 소녀상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다면 네. 아베 수상으로서는 본인의 입지가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 합의 이후에도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네. 뭐 계속해서 뭐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네. 일본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아베 수상이 사죄를 표명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아베 수상의 역사관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강제성에 대한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네네. 있고 일본 외교부 관계자들이 유네스코에 가서 발언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 특히 그 아베 수상이 견지해왔던 기존의 인식들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한국 정부와의 일종의 밀월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적어도 일본의 보수층을 달래면서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에서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요. 영유권 분쟁국은 국제사법기구 판단에 구속된다라는 내용의 성명이 담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특히 미국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결국 중국이 계속적으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네. 남중국해 도서에 대해서 중국의 영유권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일중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미국도 관련된 문제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그 부분에서 G7 정상회담의 일종의 사전관계에서 외상회담에서도 일본 정부의 유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특히 네.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서방 G7의 협력을 구하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 국제사법기구의 판단에 구속된다 이제 네. 이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는 어떤 자신들의 주장이 좀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분명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2013년에 필리핀이 지금 현재 중국을 그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판결이 아마 올해 중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겨냥하면서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까지 같이 겨두게 됩니다만 문제는 이 조항이 일본 정부가 계속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야 된다. 즉 거기에서 제소해서 자웅을 겨루자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와 연동되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있다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죠. 네, 그 중국이나 러시아와 영토 분쟁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는 상황이 반대라서 러시아는 지금 현재 일본의 북방 4개 섬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소유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안이 반대입니다만 러시아와는 1972년에 그때 당시 ICJ에 제소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가 당시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과는 반대의 상황이라서 남중국해의 문제를 그러면 ICJ를 가지고 간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도 명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적어도 일본 정부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은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일본은 우리의 이제 외교 백석격이죠. 외교 청서에도 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한일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한미일 이 삼각 공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올까 것인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만 독도 영유권의 주장은 계속적으로 일본이 삽입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만약 문구를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넣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측면 그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겠고요. 아마 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빠지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주장을 기본선에서 계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일본의 보수층을 달래는 작업 포함해가지고 일본의 국내 정치에도
독도 영유권 문제를 활용하는 부분이 가령 7월 달에 참여연 선거 같은 데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홍보 영상도 올린 적이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초중고교 교과서도 그렇고 네. 이 상당히 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본 정부로서는 적어도 2005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독도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10년 이상 일본 정부는 기존에 있던 그 일종의 방관 정책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국제적인 홍보 부분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홍보 영상을 포함해가지고 네네.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작업을 해왔고요. 아마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일본에 대해서 우리 정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떤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실은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일본 정부가 하는 정도의 맞불 작전으로 독도 영유권을 포함해가지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주장은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남북 관계의 상황들이 최근에 안보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추측들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본을 포함해서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적어도 이 문제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하면서 풀어나가는 노력, 이것이 외교관계 기조가 된다면 그래도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일본 내에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지층을 넓혀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